너무 다 똑. 제가 예. 그 임장을 네, EQ가 중요해요. EQ. 임장을 갈 때 제일 많이 애들 많이 보는 데가 지금님 말씀하셨었는데 옛날에 아산 애들 많다고 많이 그러는데 애들 진짜 많아요. 아산, 천안 아산. 네, 엄청 많은데 문제는 거기 집값이 너무 안 좋아요. 혹시 저도 천안 아산 굉장히 관심 가졌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많죠. 많은데 거기에 가면 애들이 너무 해맑은 애들 많아요. 그래도 학군이 좋잖아요. 거기 그 말씀하시는 불당동 말씀하시는 예. 아산 신도시 말씀드리는 건데 아, 주부님께서 맞다. 불닭 쪽은 아주 비싸요. 아, 그쵸, 네, 그쵸. 아산. 주부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은 많이 떨어졌고 예. 초등학교 3개 엄청 떨어졌어요. 반 떨어졌고 정도 우리 떨어졌어요. 가족이 그쪽에 직장. 그러시군요. 네, 거기 가면 외국 사람들 되게 많이 살고 네네네. 문제 저는 또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지금 SDI? 그 저기 다녔었어요. LCD? 그 뭐죠? 석유회사 금호. 금호도 거기 있구나. 예, 그쪽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반도체 품질 공정 하는 데가 있어요 또. 네네. 상당히. 거기 이제 캠퍼스 있죠. 제일 큰 캠퍼스. 그래서 거기는 뭐 다 모인다면서요 사람들이 제조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 아파트 임장 가잖아요. 외국 사람 막으로 나와요. 진짜 많아요. 네, 가면은 진짜. 아마 스페니쉬 엄청 많아요. 길거리에서 네. 스페니쉬 막해요. 그 공정 단계 중에 마지막이죠. 품질 검사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저는 좋은 게 애들을 많이 갔다. 젊은 애들. 초등학교가 저는 이제 이거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통계로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4개 더 생겨요. 오. 그러면 전교생을 지금 캐파로 보면 1에서부터 6학년까지 한 학년당 뭐 한 100명에서 200명만 잡아도 1000명씩 생기는 게 4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명을 만들 계획을 앞으로도 6년 내에 갖고 있던 뜻이고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생산할 인구까지 봤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공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싸니까 좋은 기획이 돼요. 그래서 오래 들고 있어야 된다거나 맞아.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팔나팔하고 싶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공급도 줄여버렸어 이제. 궁금한 게 2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을 어떻게 관리들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임대사업자. 주택 네.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거면은 전부 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을 비과세로 다 만드는. 임대사업자. 주택수에 빼야 돼. 다 그렇게 해서 몇 개씩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매매사업자라고 하죠. 저도 매매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경매는 주로 매매사업자를 많이 하고 저도 나팔나팔은 이제 그냥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거는 임대사업자죠. 뜯기는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표본으로 사면 되냐면 종호님이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42개를 낙찰 경험을 해보신 분인데 본진이 잃고 나서 가만히 갖고 있었던 게 수익이 훨씬 더 높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 경험과 저 시행착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분이 옆에 있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48보다는 사실은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샀잖아요. 근데 지금 실거래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종호쌤이 42개 한 거보다 많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그럼요. 정말 너무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거 보는 실력은 훨씬 뛰어나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앉아서 갑자기 확 거셔서 그 선택을 하기까지도 분명히 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법무 선택도 그렇고 이때 경매에 나와 있던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라고 보는 것도 그렇고 협상조약에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펑파가 폭발하는 시기 직전이어가지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안 팔리고 나 싸게 팔리고 그럴까봐. 근데 시기가 완전 바뀌어서 선생님 저 거기 보고 있어요. 송파의 마지막 마천. 거의 맞죠. 네, 거여 마천 쪽 빌라. 재개발이 보고 많아서. 있어요. 지금 재개발 추진이 상당히 됐는데 거기는 이미 된 것도 있고. 그런데도 나오더라고요. 경매도 하나씩 그 구역에서 나오고 있고. 그건 거기는 100% 아니지만 추천이에요. 저기 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그냥 완전 초역세권 쪽에 있는 빌라. 그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하나 해서 묵혀두면 왜냐면 좋겠다. 고영마천은 지금 이미 완공된 곳도 3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완공 직전에 가는 거 지금 토지 허문 것도 꽤 있고. 거기는 자꾸 가봐야 돼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 전주 가서도 제가 옛날 기억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와, 그 전북대 부지를 팔아가지고 걔가 건물을 그렇게 지고 올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오면서 제가 생각한 건 억울하겠어.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경매 나오는 이메일을 다 사야겠어. 왜 대박하신 거예요? 제 전주 고향이라 하니까. 응? 전주 고향이라 하니까 대박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다 놀라잖아요. 형성님도 저기 장모님 고향이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부도 전주를 되게 좋아해서 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어부가 전주를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제 그 베르디움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갔고, 갔는데 또 누가 또 한 명이 더 전주였는데, 우리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 되게 좁아요. 그 칸나콩님이라고 하는 분도 전주가 기본 베이스 고향인 거예요. 그 한옥마을에 자기 이모가 장사하고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 멀다. 거기까지 너무 멀다. 우리 좀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진 거고. 거기 오셨던 분들이 다 전주에 연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되게 합리적인 추론을 조금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전주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드물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전라도보다는 충청도권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몸소 지나다니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크락션 누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쪽에서 택시가 비상등을 누르고 있는데 제가 막았어요. 여기 나갈 길을. 주차장에 있는 애가 기다리다가 하도 안 나가니까 핸드폰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저럴 때 나가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동안에 그걸 겪고 이제 고속도로 올라갔잖아요. 성남 진입 때부터 확 끼어들더라고요. 야, 달라졌다. 민도가 지금 변했다, 지금. 그럼 전주 어디 가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주 신시가지를 갔었어요. 왜냐면 도청 건물을 제가 못 봤으니까. 그리고 뒤에가 대한방직 부지잖아요. 대한방직 부지를 보고 들어갔던 호반베르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근데 펜스 다 올려놨더라고요. 진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고. 박물관장님이 또 계시잖아요. 전주 인맥 장난 아니에요. 박물관장님이 나와가지고 거기 진행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거기 자광이라는 그룹하고 되게 잘 맞아서 둘이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광이라는 그룹은 지금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순이익 대율 떨어지고 신용도 좀 떨어지고 있길래 제가 이제 글에도 썼다시피 그렇게 되는 사례는 없지만 지역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지역에 잘 된 경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진짜 맞춰는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망했으면 좋겠다. 맞춰는 올리고 안 망하면 진짜 얘는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를. 그래서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데 거기 상권이 죽어버렸더라고요. 상가분석 하는 방법을 이제 그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여기 1층 월세 얼마로 떨어졌겠나 전용 열평 기준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근데 맞춰보더니 네이버랑 다 맞잖아요. 또 이제 신기한 거지 이제. 그래서 선생님 말이 다른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80평이야 80평. 그럼 8로 나눠야지. 그 계산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용 면적이 보이시면 이 평수에서 이걸 나누시면 10평으로 나오지 않냐. 10평으로 가려지는 건 기준 자부지라고 그러는 거다. 100평이면 그걸 10분의 1로 나누시면 된다. 60만원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용 10평 기준 1층 상가가 60만원, 70만원 임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메가커피 수익권이잖아요. 역시 1층에 메가커피. 반이나 다를까 있어요. 저가에 그냥 들어와 있고, 그거를 거기까지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이자를 120 이상 내고 있는 사람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럼 공실이에요. 여기 커튼 붙어 있어요, 임대, 매매. 어김없이 이렇구나. 근데 또 한 건물은 사거리 코너에 있는데, 딱 봐도 스타벅스 하기 좋은 자리예요, 건물이. 스벅 있는 자리는 다 차 있어. 그래서 역시 스벅이 어딜 가서든 말하는 거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거고. 상가분석은 진짜 공식이야, 공식. 이거 보고 여기 좀 생각이 있어요. 이거 차라리 저는 딱 보고 느낀 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계산을 같이 따라 해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볼 것 같죠. 안 해볼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해봤어요. 대부분 해볼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는 진짜 핵심 독자층만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이 고통을 몰라요. 129페이지. 되게 했어요. 맞아. 저도 그렇죠. 했어요. 근데 제가 쌤 얘기를 맨날 들어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그죠? 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표를 왜 그려줬냐면 사람들은 이게 공식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얘기하면 계산을 못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느끼기에 야 너 350만 원 내던 게 이자율이 7로 바뀌면 1,500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표를 만들어보고 난 되게 뿌듯해. 나는 내가 뿌듯했거든. 아 이거 책 읽은 사람도 이해가 되겠지? 그랬는데 난 안 해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뭐 그냥 건물의 가치가 이거다. 딱 거기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거 그럼 이제 100억짜리여도 그 시기가 이자율이 그렇게 되면 그냥 50억, 30억짜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출이 60억이 있는 상태니 이건 뭐 건물이 있는 자산 거지 된 거죠. 붙어죠. 그런 분을 제가 올해 하고 작년에 많이 본 거예요. 압도적인 실행력이 남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초보분들이 너무 실행력이 좋은 거를 경계한다고 제가 얘기해 주겠고 한 방에 막 경매 20개씩 하고 그러신 분 있어요. 그리고 막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또 와, 선생님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슬 기분이 싹 위험해지고 야 리스크다.
이거 리스크다. 그분한테는 대답을 좀 많이 안 하는 편. 조금씩 걸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나면 잘 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잘 되시다가 사고가 크게 나요. 사고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번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고 20번째가 딱 되면 너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지론을 먼저 세운 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남들의 크게 보이는 업적도 사실은 이렇게 몸을 크게 확장한 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저게 아니라는 것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나부터가 좀 그렇게 하자. 약간 이 책은 작용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 계속 체면 걸어주는. 저도 안 돌아가려고. 저도 제 상황을 가장할 수 있잖아요. 뭐 된 줄 알고. 너 뭐 돼? 그러면 돼. 웃으면서 뭐 돼? 그러면 뭐 돼? 이렇게 얘기할까봐. 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고객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래서 어부랑 저랑 만약에 사이가 어그러진다면 아마 서로가 뭐 돼? 생각하기 시작할 시점이 아닐까. 지금은 서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서를 두 번째로 쓸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갈 때 요걸 빼야 되잖아요. 많이 덜어내야 되는데 덜어내면 그 기술서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쫙 모인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화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1년 토우를 좀 두고 싶었던 게 이 챌린저들에 대한 제 기대감은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 문화를 만들고 있으면 남들이 와서 쉽게 못 바꿔요. 이게 1, 2개월 갖고 있는 문화면 바꾸는데 24개월 동안 이 짓거리를 했다고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말의 무게는 사실 단톡에서도 사실 행부님이 그렇게 재밌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마디씩 올리면 거기에 10이라는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별 말을 안 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의 중심축들이 되신 분들이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시면은 사실 24개월 정도는 지금부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긴 한데 24는 상징적인 숫자가 2년 했다는 거는 군생활 같은 거잖아요. 그 24가 딱 기록되면 그러네. 군생활이네. 완전 자유롭게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뭘 해도 하실 분들이라서 결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뒤 숫자는 마음대로 하실 생각이죠. 그때부터는 아무런 것도 제한할 것도 없고. 궁금한 게 있어요, 쌤. 이번에 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막 몰려올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때도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진짜 예방주사를 봐봐요. 제가 왜 이런 친구들을 옆에 두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방주사를 이미 맞았어요. 벌써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부도 그런 친구지만 이런 얘기를 철님도 예전에 해주셨지만 행구님이랑 형성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갑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아니 그래 똑같다. 비공개 안 바꿉니다. 어차피 여기서 입지를 얻으시려면 2년 하셔야 된다.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게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느린 것 같아도 빠를 것 같아요. 부동산 서적. 이런 예방주사를 여러분이 이미 많이 놨어요. 이게 지금 4개월 연기된 것도 전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조금 잘 됐으면 또 다르게 상황이 전개됐었잖아요. 저가 아닌 다른 이유로 뭐 사채가 붙건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됐고 그 다음에 제 말이라든지 제가 구성한 것들을 안 바꾸는 대표를 만나가지고 너무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원칙도 지금 되게 규칙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챌린저를 되게 문화적으로 굳혀놨잖아요. 근데 안 바꾸고 싶은 제 의지가 제일 크겠지만 주변 분들이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드냐면 운영진반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행부님만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형성님을 이렇게 모셨고 한데 내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하기 전에 거기다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뭐 전주나 이런 거 아이디어 내실 때도 그렇지만 다들 진심이세요. 형성님은 진심 진짜 생각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죠? 지금 이 책 리뷰 이 정도인 거 봤어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이 부끄럽 샀는데. 와, 저는 듣고 야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했던 말은 그냥 제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재와 서화가 안 무너지는 기반은 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저런 책을 만드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숫자 1억 넣는다고 하길래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돈 얘기하기 죽겠는데 이거 뭐 세무조사나 당하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 그래서 중간쯤에 이거 썼을 거죠. 그 이야기 안 뺐을 거야. 이건 의미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 이야기 썼죠. 여기. 중간에 어디 있을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무의미한 거다. 왜냐면 21년도 평가액 기준으로 500억 넘는 분들 3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23년에 다 지금 한 분은 감옥 갈 위기에 있고 한 분은 감옥 가셨고 한 분은 감옥 갈 거 대기 중이거든요. 어차피 물건들은 지금 다 경매에 나와 있어요. 모텔이나 수익상가나 꼬마 빌딩 위주로 하신 분들이 대체로 모였어요. 근데 아파트로 가시는 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르게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속에 들어있는 거는 요행이에요, 요행. 진짜 영원으로 건물주 되나 보다. 될 수 있지. 방법은 있는데 영원으로 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만큼 이자를 낼 수 있는 현금 유동량이 와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월세입자를 뭐 메디컬 빌딩을 만들 수 있는 의사 집단을 6명 알고 있어가지고 탁 끼워놓고 1년 뒤부터는 수익화 시킬 수 있고 1년만 내가 버티면 된다던가 방법은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법 전에 거가 중요한데 기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 데리고 아, 이런 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부도 이번에 전주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 마음하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어떻게 퍼져나가면 제 얘기 꼭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새롭고 창의적이고 중요하고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아무나 다 해왔고 못할 것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에서 보통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효수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제일 괜찮은 지역에 누구나 선호하고 사줄 곳이 있는 곳을 비싼 돈 주고 사놓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해피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무슨 기술이 들어갔어요? 소송하셨어요? 지분하셨나요? 사고 팔고 100번 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 어부도 한 거 보면 어부도 이제 저 때문에 어부한테 제가 피해를 많이 입힌 거예요. 본인은 그런 정도를 걷고 있었는데 급지 갈아타면서 분당을 모아가고 뭐 이런 재개발하고 정도를 걷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에 싹 끼어들면서 포트폴리오를 해집어 놔가지고 어머니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책에 죄송하다는 말을 쓰려고 쓰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없는데요. 미안한 마음이 좀 담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힘든 시기 같이 갔다는 이야기가 맞죠. 저분은 힘들 이유가 없어요. 저 아니었으면. 아, 상가를 안 건드렸으면 힘들어요. 같이 하신 거군요. 상가 말씀하셔서 대부님이 꼬셨군요. 제가 꼬셨죠. 저분은 상가를 안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서 그 시기를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근본 인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탓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고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의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크거든요. 그러면 너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8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아직도 너무 한켠을 그것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염세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비판도 잘 할 수 있고 아마 천림한테 평론하라 그러면 진짜 잘 집어내고요. 포인트마다 논리의 빈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근데 그걸 잘 집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건 제가 예외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용활동이라고 한 거에 맨 위에다가 적은 게 뭐냐면 어머님하고 두 분 서울과 수도권에 산을 매주 올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선을 맨날 오르지 가면서 제일 소름 돋는 게 28개. 3기 신도시를 계획한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게 된 거가 이건 저희 너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이거는 맞았어요. 네, 이 얘기를 썼구나. 공부한 모든 것은 어부와 매주 놀면서 심화되고 깎게 되었다고 하는 말. 정말 좋은 친구를 주셨고요. 논 게 아니었어요. 본인 내공을 쌓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모티브를 얻었고. 그래서 산을 동네 뒷동산 이게 올라가면 이게 보이잖아요. 알겠죠? 어딜 가버려요. 네, 맞아요. 그런 거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이걸 맞아요.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그렇구나. 뻘짓을 한 건 아니구나. 그렇죠. 남한산성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는 높은 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보면 하남 개발될 이유가 뻔히 보이고요. 하남에서 교산지구 만들었을 때 상사창동이나 하사창동에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는 평지가 이렇게 있는 걸 보여요. 그럼 주머니 형식으로 거기에 뭐가 생기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양주 쪽을 돌면 뭐 천마산이라든지 이런 높은 산들이 있어요. 800에서 900 정도 되는 산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 존재되어 있는데 올라가 보면 평지가 진짜 사람 살기 좋은 평지가 드물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김없이 거기를 지도로 검색하면 신도시예요. 쌤,